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우표 사업에서 갑자기 재심의 얘기를 하는데 이 정권이 보수 진보를 통합으로 갈 건지 그냥 진보 너끼리 할 건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대한 시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도 잘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 가서 이 방명록에다가 대한미국이라고 적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SNS 위원장 언제까지 하셨죠? 장관 임명 추천 받기 전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적었는데 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략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일부 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적은 거를 전략적으로 했다고 이 쓰레기 일부 언론 방송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미국으로 적었다는 것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캠프에서 SNS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이 소통하고 그런 걸 다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전략적으로 적었다 하는 쓰레기 방송 언론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어떠냐고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면 실수로 딱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이지 언론 방송 동원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적은 따위 쓰레기 언론 방송들이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참고인 진술 시간 따로 줍니까? 증인 이따가 따로요. 오셨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별도로 합니까? 증인 나오면 또 그때 추가 질의 시간 또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참고인 진술 다음에 미뤄서 합니까? 참고인 제가 두 분 모신 것 같은데 그죠? 한 바퀴 안에 안 돌았거든요. 참고인은 이후에 추가 질의 시간에 참석하게 됩니다. 네, 그때 해주시죠. 후보자가 조금 명예라든지 타이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방금 오기 전에 네이버를 쳐봤더니 자유와 창의교육원 교수라고 아직 적혀 있어요. 지금 교수 그만둔 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 제가 위촉장을 받을 때는 언제까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본인이 네이버에 제일 먼저 타이틀이 자유와 창의교육원 교수가 제일 메인 타이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교수인지 아닌지 모르고 다시 점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 6월 달인가 그때 벌써 해촉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작년에 민주당에 입당한 게 1월 15일 이후에 강의 요청을 받은 게 없습니다. 여기 참고인 누가 나가 계시죠, 그죠? 계십니까? 이제 자유와 창의교육원 안 계세요? 이거 본인이 네이버 검색해 보면은 본인이 지금 장관 후보로 나왔는데 거기에 교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메인 타이틀로 그런 교수로 적혀 있으면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유와 창의교육원에다가 이게 내가 교수가 맞냐 안 맞냐. 그놈의 교수는 말이지 어떻게 해촉된 줄도 모르고 1년 전에 해촉된 거를 해촉된 줄 모르고 그냥 교수 타이틀을 그냥 걸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확인해봐서. 확인하기 전에 여기 나오시기 전에 때려봐야죠. 여기 나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포스코의 경영연구소 사장입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무조건 위반이에요. 사장급하고 사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사장급하고 사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이 이력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포스코 경영연구소는 사장이 한 사람이지
사장급이 사장 타이틀을 쓰는 것은 이 선거 때 지난 총선 때 쓰셨던데 이거 선거법 위반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선관위로부터 그런 그 지적을 받은 바도 없고요. 연구소 직제라는 것은 예, 연구소 직제라는 것은 그게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날아간 사람도 있어요. 아니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하고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급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그것 때문에 학력 경력에 글자 하나 틀려가지고 당선자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무위원회가 장관 됐는데 만약에 그래 고발 받아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위반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연구소의 직제라는 것은 연구위원이라든가 전부 연구소 직제들입니다. 행정직을 빼고. 거기에 선임 연구위원은 임원급인데 거기는 사장급, 부사장급 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호칭과 대외적인 표기는 사장, 부사장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보세요. 네이버 지금 하나 쳐보면은 이게 지금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자유와 창의교육은 교수로 나와 있어요. 이 교수는 1년 전에 해석된 교수인데 이거 사칭이잖아요. 사칭. 최소한으로 예. 장관 후보 정도 올라오면은 이 정도는 점검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네이버에 지금 저보다 다 아는 사실을 조은 의원님,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또 향후에 과학기술 기초과학 발전을 주도할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의 청문회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후보자가 가진 정책적인 전문성을 질의하는 그런 정책 질의의 내용으로 채워져도 시간이 참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책 질의에 중점을 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일반인들에게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 핵심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우리의 사회적 변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인지 일단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차 산업의 연장선상에서 흔히들 사람 머리가 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걸 많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의 예를 봐도 일자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예측을 제대로 해서 현재의 일자리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는 뭐며 하는 저 나름대로는 그게 이제 소위 날리지 맵 그 일자리하고 연결해서 연관성을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게 평소 생각인데 그걸 좀 하고 싶어서 그걸 제시가 되면 현 직업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로 뭘 보완해서 이동해가는 재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교육도 어느 쪽을 보고 좀 육성하고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끊임없이 좀 해봐야 될 작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다행히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취업자의 12.5%는 이미 그 AI로 AI 로봇 대체 직업군에 종사 중이고 2020년에는 41.3%, 2025년에는 70.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아주 우리나라의 수출을 또 주도했던 대기업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고 또 소프트웨어 진흥원장으로서 ICT 산업의 본질에 대해서 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정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으로 우리 피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도 면밀하게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장점을 살려서 우리나라의 ICT 이 산업을 주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통신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자문위원회에서 6월 22일에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통신비 절감 대책 효과가 최대한도로 4조 6,273억 원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보편적인 통신요금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월 1만 1,000원을 감면하고 또 선택 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월 2만 원 보편 요금제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어서 버스라든지 학교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그 통신비 기본료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보편적 서비스 요금제는 미흡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는 걸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께서 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 논의를 잘 진행해 나가고 지속해 나갈지 그 대안을 구상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제시된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서 시행되도록 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은 통신도 물과 공기처럼 그런 때가 올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통신비를 받아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는 점점 옅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기업과 정부가 같이 역할을 나눠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통신회사들은 통신비보다도 앞으로 5G가 이제 어나운스 되어지면은 그 바탕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들도 그쪽으로 빨리 가도록 해주면서 통신비는 장기적으로 많이 절감을 시켜주되 초점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우표 사업에서 갑자기 재심의 얘기를 하는데 이 정권이 보수 진보를 통합으로 갈 건지 그냥 진보 너끼리 할 건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대한 시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도 잘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미국에 가서 이 방명록에다가 대한미국이라고 적었어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SNS 위원장 언제까지 하셨죠? 장관 임명 그 추천 받기 전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적었는데 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략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일부 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무조건 위반이에요. 사장급하고 사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사장급하고 사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이 이력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포스코 경영연구소는 사장이 한 사람이지 사장급이 사장 타이틀을 쓰는 것은 이 선거 때 지난 총선 때 쓰셨던데 이거 선거도 위반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선관위로부터 그런 그 지적을 받은 바도 없고요. 연구소 직제라는 것은 연구소 직제라는 것은 그게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직 날아간 사람도 있어요. 아니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하고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급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그것 때문에 학력 경력에 글자 하나 틀려가지고 당선자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무위원회가 장관 됐는데 만약에 그래 고발 받아가지고
전략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적은 거를 전략적으로 했다고 이 쓰레기 일부 언론 방송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한민국으로 적었다는 것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캠프에서 SNS 그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이 소통하고 그런 걸 다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전략적으로 적었다 하는 쓰레기 방송 언론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어떠냐고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수면 실수로 딱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이지 언론 방송 동원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적은 따위 쓰레기 언론 방송들이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참고인 진술 시간 따로 줍니까? 증인 이따가 따로요. 오셨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별도로 합니까? 증인 나오면 또 그때 추가 질의 시간 또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보다 참고인 진술 다음에 미뤄서 합니까? 참고인 제가 그 두 분 모신 것 같은데 그죠? 한 바퀴 아예 안 돌았거든요. 참고인은 이후에 추가 질의 시간에 지금 안 참석하게 하고요. 됩니다. 예, 그때 해주시죠. 이 그 후보자가 조금 명예라든지 타이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방금 오기 전에 네이버를 쳐봤더니 자유와 창의교육원 교수라고 아직 적혀 있어요. 지금 교수 그만둔 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제가 그 위촉장을 받을 때는 언제까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본인이 네이버에 제일 먼저 타이틀이 자유와 창의교육원 교수가 제일 메인 타이틀로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교수인지 아닌지 모르고 다시 점검해서 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 6월 달인가 그때 벌써 해촉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작년에 민주당에 입당한 게 1월 아니, 지금 15일 자유와 이후에 창의교육원 강의 요청을 받은 게 없습니다. 여기 참고인 누가 나가 계시죠, 그죠? 계십니까? 이제 자유와 창의교육원 안 계세요? 이거 본인이 네이버 검색해 보면은 본인이 지금 장관 후보로 나왔는데 거기에 교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메인 타이틀로 적혀있로 그런 교수로 적혀 있으면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유와 창의교육원에다가 이게 내가 교수가 맞냐 안 맞냐? 그는 뭐 교수는 말이지 어떻게 해촉된 줄도 모르고 1년 전에 해촉된 거를 해촉된 줄 모르고 그냥 교수 타이틀을 그냥 걸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확인해봐서 확인하기 전에 수정, 여기 나오시기 예. 전에 때려봐야죠. 여기 나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확인해봤습니다. 포스코의 경영연구소 사장입니까?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